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텐선비 남인택입니다. 자, 오늘부터 말씀드린 대로 원전 관련주 시리즈를 쭉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 두산 에너빌리티인데요.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 원전 관련주 시리즈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번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꼭 먼저 보시고, 혹시 그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먼저 보신 뒤에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을 좀 보실 것을 추천을 좀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전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에 대한 전반적인 그 산업에 대한 배경은 생략하고 두산 에너빌리티 사업으로 바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를 제가 공부를 조금 더 하고 자료를 준비한 뒤에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좀 만들어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이번 주는 좀 일정이 빡빡해서 영상을 도저히 찍을 수 있는 짬이 안 납니다. 이번 주는 제가 전주로 좀 지방으로 내려갈 일이 좀 생겨서 부득이 영상을 찍을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아니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준비는 좀 덜 됐지만 제가 기존에 아는 내용들과 뉴스를 좀 취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좀 군더더기 같은 내용들은 최대한 좀 빼고요. 원전 관련된 핵심 사업 내용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좀 눌러주시고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기업 개요를 한번 볼게요. 두산 에너빌리티 현재 주가는 26,500원입니다. 제가 사실 작년 한 11월? 네, 11월, 12월까지만 해도 제 기억에 이게 2만 원을 막 못 넘어서 항상 18,000원, 19,000원대 전전긍긍 하던 모습을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두산에너빌리티가 최근에 52주 최고가를 갱신을 했죠. 보시면 39,900원까지 최근에 올라갔습니다. 이게 최근에 나온 가격이죠.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다라고 볼 수 있고, 물론 단기간의 조정은 좀 있었습니다. 이게 미국 나스닥의 조정과 함께 우리나라도 두산 에너빌리티도 지금 조정을 가져가는데 원전이 아직 흐름이 꺾이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현재 시가총액은 꽤 무겁죠. 거의 17조 원 가까이 되는 규모이고요. 발행된 주식수도 6억 4천만 주가 넘습니다. 주주 구성을 보시면 국민연금공단이 6.85%, 꽤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지주사 두산이 30.39%로 최대 주주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산그룹의 회장님이시죠. 박정원 회장님이 0.07%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사실 두산 그룹사 내 두산 에너빌리티가 거의 핵심적인 자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두산 에너빌리티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사업 분야를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할게요. 눌러보시면 에너지 솔루션 신사업이 나오고요. 그리고 플랜트 사업, 이렇게 두 가지 축에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첫 번째인 에너지 솔루션 신사업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누르면 해상풍력 사업이 나오고요. 가스터빈, 그리고 소형 모듈 원전 SMR을 소개를 하고 있고, 수소에너지 ESS, 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원전 관련해서 알아보는 거기 때문에 두산이 하고 있는 이 해상풍력과 이 수소에너지, 자, 이쪽은 오늘 살펴보지 않겠고요. 자, 왜냐하면 지금 주목받고 있는 사업 영역이 아닐 뿐더러 수소에너지 쪽은 이제 수소 연료전지 쪽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회사로 두고 있는 두산 퓨얼셀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수소 쪽 테마를 알아볼 때 그때 두산 퓨얼셀을 통해서 요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두산 에너빌리티에 가장 많은 밸류를 적용받고 있는 이 SMR 그리고 원전 플랜트 쪽을 한번 보고요. 가스터빈까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플랜트 기자재 서비스 사업을 눌러보시면 원전, 화력, 복합화력, 수력, 양수발전, 자, 이렇게 발전용으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이제 기자재, 주기기들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원자력 발전용은요, 이제 대형 원자력 발전소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기자재들을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원자력 발전소에서 상당히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이 증기 발생기를 두산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자로 냉각제 펌프,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가압기, 자, 증기 발생기와 가압기, 네, 이러한 주기기들을 두산 에너빌리티가 생산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러한 이제 주기기들이 원자력 발전소 내부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는 걸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굳이 제 영상을 보시지 않더라도요, 여러분들이 원자력 발전의 원리와 이해, 뭐 이런 부분에서 잘 소개되어 있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걸 공부하시다 보면, 자, 이렇게 증기 발생기와 가압기, 그리고 냉각제 펌프 등이 어떤 기능들을
내용들을 담당하는지를 아마 이해를 하셨을 텐데, 원자력 발전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이런 주기기들을 두산이 생산을 하고 있고, 글로벌 시장 내에서도 굉장히 우수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인이겠죠. 그리고 이미 가동 중인 원전에 여러 가지 서비스를 또 제공을 하는 매출을 가져가고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기기를 교체하거나 뭐 추가로 이렇게 시공을 하는 일들이 있을 거고요. 보수 정비, 경상 및 계획 예방 정비, 성능 개선, 엔지니어링 서비스, 계측 제어 개통, 교체 공사, 뭐 이러한 서비스 내용들을 통해서도 매출이 나오고 있다는 걸 원자력 이 발전소 시장 내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원자력 발전뿐만 아니라 이제 화력 발전까지도 한번 추가적으로 보시면 화력 발전에도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이제 기자재들이 있습니다. 여기 대표적으로 증기 터빈이 있을 거고요. 발전기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보일러, 계측 제어 시스템, 마찬가지로 이러한 주요 기기들이 들어갑니다. 플랜트용 기자재를 공급을 하는 매출을 가져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 솔루션 신사업 쪽에서 보면 가스 터빈과 SMR만 우리가 한번 보자고 했잖아요. 이 가스 터빈을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큰 사진으로 위에 이렇게 보이시죠? 자, 이게 가스 터빈인데, 두산이 자체적인 기술로 국산화에 성공한 이 가스터빈을 지금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발전용 가스터빈이란 고온고압의 가스로 터빈을 가동시키는 회전형 열기관으로 터빈에 연결된 발전기를 통해 전기에너지를 생산합니다. LNG의 초미세먼지 배출은 석탄 발전의 9분의 1, 직접 배출되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은 석탄 발전의 3분의 1 이하 수준으로 친환경 운전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신재생 에너지 사업 영역에 있어서도 굉장히 핵심적인 제품인데, 최근에 지금 LNG 사업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트럼프가 알래스카에 이 LNG 개발을 계속 할 건데 한국을 또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여기에 우리 핵심 파트너로 참여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언급을 했고요. 그래서 그 뉴스가 나온 뒤에 이 LNG 관련주들이 또 부각을 받으면서 주가가 급등했던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한국가스공사나 뭐 화성밸브, 한선엔지니어링, 그리고 뭐 휴스틸, 신스틸, 넥스틸 막 이런 스틸류를 취급하는 강관 기업들도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였고, 그리고 피팅 밸브도 연관이 있겠죠. 네, 그런 기업들이 이렇게 높은 상승을 가져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자, 이 LNG를 활용해서 터빈을 작동을 시켜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이 발전소형 가스터빈도 부각을 받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 발전용 가스터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리고 기술 구현이 어렵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 내에서도 이런 경쟁력 있는 가스터빈, 이 터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많지는 않아요. 우리나라도 국산화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거를 해냈다. 기존에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주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 두산 그룹사 내에 이 두산 밥캣 합병 이슈 때문에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합병 이슈가 완전히 철회되면서 모든 불확실성이 제거된 시점이란 말이죠. 그래서 비로소 이제는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 되었다라는 거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주요 제품군들을 보면 이제 자회사가 두산 밥캣, 여기서 가장 많은 이제 매출이 나오고 있는 핵심 자회사고요. 두산 퓨얼셀. 자, 이거는 매출이 아직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얘가 수소 연료전지 시장 내에 있어서는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목받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가 두산 퓨얼셀도 나중에는 한번 공부를 해볼 거고요. 자, 언급 드린 김에 두산 밥캣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고양이 얼굴이 그려져 있는 건설기계, 산업용 차량 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매출이 가장 많이 나와요.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게 두산 밥캣인데, 자, 이거 관련돼서는 여러분들도 워낙 많이 들었고 지겹죠. 제가 예전에 두산 밥캣 합병 관련해서 그때 만든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보신 분들도 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오늘은 설명을 드리지 않고요. 매출 비중을 보시면 두산 밥캣이 55%로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자체 사업으로 43.39%의 매출이 나오고 있다. 네, 그리고 여기 향후 투자 계획이라고 나와요. 이 향후 투자 계획의 두산 에너빌리티 영역을 보시면 공장 신증설 개보수 여기 계획이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5,700억 원 정도 규모를 SMR 설비 투자를 할 것이다 라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뭐 그리고 그 밖의 내용 등으로 대략 한 3,000억 원 정도를 투자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서 두산 에너빌리티 이제 별도 사업 영역 안에서만 8,700억 원 가량의 신규 시설 투자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필요하겠죠. 저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관련 뉴스를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자력 가스 사업에 3년간 1조 3천억 원을 투자한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 투자 금액이 아니었어요. 기존에는 여기 보시다시피
3년 동안 7천억 원 정도를 투자할 계획이었지만 이거를 1조 3천억 원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왜냐하면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거죠. 원자력 및 가스 사업이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기 때문에 지금 생산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투자 이 비용을 2배 가까이 지금 늘렸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두산이 돈이 없어요. 잠깐 말씀드린 김에 재물을 좀 보시면 두산이 매출 영업이익은 뭐 그래도 꾸준히 나오는 편입니다. 보시면 흑자죠. 계속 매출도 16조 원 단위로 계속 나오고 있고 당기순이익 영업이익도 이렇게 꽤 나오는 편입니다. 네, 하지만 지금 보시면 당자 비율, 부채 비율 여기죠. 네, 지금 현금 확보가 없어요. 당자 비율 유보율을 보면 회사가 갖고 있는 잉여 자금이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1조 3천억 원이라는 금액을 어떻게 너네가 마련을 할 거냐라는 계획이 이제 필요할 텐데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 최근 체코에서 두산 스코다 파워가 상장을 했죠. 여기에서 구주 매출을 통해서 1,100억 원 정도 마련을 했다라고 하고요.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에서 비핵심 자산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 등을 통해서 1조 3천억 원의 이 투자 금액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2024년 잠정 실적이 나왔죠. 여기 보시면 자, 매출액은 전년 대비 7.71% 떨어졌고요. 영업이익,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로 30.65%, 23.74%로 각각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이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합니다. 당사 및 자회사들의 매출,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뭐 그렇게 큰 폭으로 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24년 기점으로는 떨어졌지만 수주 잔고가 예상보다 더 많이 확보가 돼 있고 앞으로도 증설을 2배 이상 규모를 늘릴 만큼 수요가 충분히 뒷받침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짧은 한 주를 남겨놓더라도 매출 실적으로는 크게 불안해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자신감이 저는 좀 보였습니다. 실제로도 그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원자력 SMR, 가스터빈 자 이게 시장에서 지금 많은 밸류를 받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핵심 사업이에요. 풍력 수소 연료전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원자력 관련주로 보고 있죠. 이 원자력 SMR 두 개는 당연히 봐야 되겠지만 가스 터빈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를 이끌어가고 있는 핵심 사업이고 여기 투자에 사용될 예정이다. 자, 여러분들 이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뉴스를 보겠습니다. 똑같이 여기도 같은 걸 강조하죠. 원자력, 가스터빈 사업 확대로 10조 원 수주 도전. 이 10조 원 수주는요. 올해 2025년도 수주 목표를 두고 있는 내용입니다. 원래는 지난해 에너빌리티 수주가 7조 1314억 원이에요. 그래서 목표를 초과했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훌륭한 실적을 달성을 했지만 올해에는 여기에서 더 올라간 10조 7천억 원으로 상향 조정 목표를 잡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기대되는 수요들이 충분히 뒷받침이 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예상할 수 있고 그 중심이 되는 SMR 설계사들과 협력해 향후 5년간 60기 이상의 SMR 수주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금 글로벌 시장 내에서 SMR 가동 중인 게 중국, 러시아에 3기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아직 개화되지 않은 시장입니다. 익숙할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아직 검증 단계에 있는 그런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술을 핵심적으로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몇 개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뉴스케일 파워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빌 게이츠가 투자한 테라파워는 지금 상장을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주식시장 내에서는 뉴스케일 파워가 사실상 SMR 대장주로 지금 군림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뉴스케일 파워를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그동안 두산 에너빌리티와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가 어떠한 협력 관계에서 행보를 가져가고 있었는지를 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2019년도부터 용역 계약을 시작을 했고요. 국내 투자자와 4,400만 달러 지분 투자를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소개하고 있는 국내 투자자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삼성물산이 있었고요. 그리고 GS도 있었죠. 3개 회사가 뉴스케일 파워에 지분을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 뒤까지 계속 원자로 모듈 소재 관련해서 협력을 해오고 있고 주기기 3종, 원자로 보호용기, 원자로 지지구조물, 노심 동체구조물 이런 것들을 공급을 하면서 뉴스케일 파워와 핵심적인 사업을 계속 같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뉴스케일 파워가 루마니아 사업권을 따냈죠. 여기에 뭐 인증도 받았다는 뉴스가 나오는데 이 루마니아 쪽으로 앞으로 또 추가적인 매출이 나올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루마니아 대통령이 창원 공장을 방문을 했다고 해요. 이게 두산 에너빌리티를 직접 루마니아 대통령이 방문할 정도로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 SMR 제작 기술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루마니아는 지금 뉴스케일 파워와 수주를 맺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뉴스케일 파워를 통해서 루마니아 쪽으로 여러 이제 매출이 나올 것으로 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루마니아 에너지부 장관이 기본 설계 2단계를 지금 진행 중인데 462메가와트급 SMR을 건설을 한다. 루마니아 정부가 이르면 올해 말 도이세슈티 소형 모듈 원전 사업에 최종 투자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삼성물산과 두산 에너빌리티의 글로벌 원전 시장 진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하고요. 자, 이게 최종 투자 결정이 올해 말이나 2026년 그 안에 이게 결정이 될 것으로 예정이 되기 때문에 이게 또 결과가 나오면 두산 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뉴스케일 파워, 삼성물산까지도 부각을 받을 수 있는 뉴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뉴스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카타르에서 2,900억 원 규모의 이번에 뭡니까? 가스발전소, 이 플랜트 쪽 매출이죠. 이쪽으로도 매출이 이렇게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뿐만이 아니라 이런 발전 사업 쪽에서도 이런 해외 매출이 지속적으로 나오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이게 영역이 또 최근에 확대가 됐습니다. 이 뉴스는 최근 3월 5일에 나온 뉴스인데요. 보시면 하나와 함께 항공 엔진 개발의 가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정부도 전방위 지원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얘기를 하는 건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우리나라 항공 민간 기업 중에 탑티어죠. 지금 주가도 엄청 지금 고공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어떤 내용일까요? 갑자기 가스터빈 얘기하다가 항공 엔진은 두산에서 갑자기 우주항공 쪽으로 진출을 하는 건가? 이상해서 좀 내용을 확인을 해봤는데 자, 여기 보시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도하고 있는 첨단 항공 엔진 개발을 위해 정부가 민간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을 했다라고 합니다. 정부가 세제혜택 특성화대학원 설립 등의 전방위 지원을 나서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밀어주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는 첨단 항공 엔진 기술을 차세대 전투기와 고성능 무인기 개발의 필수 요소로 보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산 전투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자, 유지 비용을 줄이고 국부가 유출되는 것을 막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가 뭐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왜 항공기 엔진 제작이냐? 보시면 이게 주주총회에서 항공기 엔진 제작 사업을 추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는 모습인데 특히 무인기 엔진 개발에 속도를 낸다. 이 무인기 엔진 개발 여러분들 이거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무인기 쪽으로도 테마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이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정부와 함께 이 TF팀을 결성을 해서 진행을 하는 사업이란 말이죠. 자, 이게 보시면 발전용 가스터빈과 항공용 엔진은 기술 기반이 동일하고 구조와 작동 원리도 유사하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자체 기술로 우수한 가스터빈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공 엔진 쪽으로도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경쟁력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앞으로 추가적인 뉴스가 나올 때마다 꼭 체크를 해봐야 되는 내용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차트 분석을 하면서 영상을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의 차트인데요. 지금 이 시점부터 상승 모멘텀이 시작이 되었죠. 자, 기존에 깨지 못했던 이 지긋지긋했던 22,000원대를 자, 돌파하면서 52주 최고가인 39,000원까지 2월 19일에 돌파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조정을 가져가고 있는 흐름이지만 저는 이 조정이 계속 이렇게 흘러내릴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쯤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 우상향하는 흐름을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고요. 물론 그 시점에 있어서는 어느 시점에 이게 다시 우상향할 것인지는 저도 모르죠. 물론 지금은 단기간 조정을 가져가고 있지만 저는 이제 시작이다. 이 박스를 돌파한 이 시점 있죠.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출발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네, 그런데 이런 흐름을 가져갔었던 첫 번째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미국 시장 내에서 원전이 계속 주목을 받고 있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이게 정치적인 이슈가 좀 있기는 하지만 자, 글로벌 트렌드가 이제 원전을 받아들이는 초당적인 입장으로 바뀌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두산의 내부적인 이유는 밥캣 합병에 대한 이슈가 완전히 철회가 되면서 이게 이슈가 이제 완전히 해결이 된 거죠. 그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바로 이때였습니다. 12월 10일. 그때 밥캣 합병이 완전히 철회가 되면서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면서 트럼프 당선을 통해서 원전 시장이 급속도로 부각을 받기 시작했고요. 이런 흐름을 가져갔던 거죠. 그래서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게 뉴스케일 파워였어요. 기존의 뉴스케일 파워의 흐름과 상당히 흡사한 모습을 가져갔었습니다. 자, 그게 언제까지였냐면 밥캣 이슈가 해결이 되기 전까지였죠. 12월 10일. 자, 이전까지는
뉴스케일 파워의 흐름과 상당히 비슷하게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뉴스케일 파워와 다른 두산 에너빌리티만의 독자적인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뉴스케일 파워 말씀드린 김에 차트를 한번 볼까요? 네,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차트가 뉴스케일 파워의 차트입니다. 자, 고점 대비로 지금 거의 반토막이 난 시점이죠. 이 지점까지 지금 주가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모멘텀이 12월 10일이었죠. 12월 10일이 이쯤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모멘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 두산은 이 시점부터 주가가 계속 올라갔던 반면에 뉴스케일 파워는 이때부터 주가가 그렇게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들은 보이지 못했고요. 그 기준에서도 지금 떨어진 상황인데 두산 차트 12월 10일로 다시 한번 와보겠습니다. 자, 12월 10일이 이때죠. 이때부터 올라갔던 주가가 박스를 돌파한 뒤에 지금 아직까지도 이 박스 상단에서 지지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스케일 파워와 달라졌죠. 자, 지금은 달라졌다라고 보는데 과거에 똑같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보기 위해선 자,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차트를 보시면 자, 이런 모습을 가져가고요. 자, 보시면 지금 고점을 가져갔었던 게 날짜가 언제입니까? 7월 18일이었죠. 7월 18일에 고점을 기록하고 빠지는 모습들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때 언제였습니까? 4월 17일 무렵에 저점을 기록했었던 모습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4월 17일에 저점이었고 고점은 7월 18일이었다. 뉴스케일 파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케일 파워도 마찬가지로 2024년 1월 무렵부터 12월 10일까지 한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중간 단기 고점을 기록했었던 날짜가 언제였나요? 7월 15일이죠. 네, 비슷하죠? 네, 그리고 상승이 시작되기 직전 바닥을 기록했었던 시점이 4월 15일, 17일 이 무렵이었습니다. 이 무렵에 바닥을 찍고 단기 고점으로 올라왔었던 시점이 7월 15일, 17일 이 무렵이었던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조정을 거친 뒤에 다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들 보였죠. 자, 이런 N자형을 그려갔던 모습들 뉴스케일 파워에서 볼 수 있었는데 다시 두산 차트로 넘어오면 마찬가지죠. 자, 4월쯤에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모멘텀을 가져갔다가 N자형을 그리면서 7월 중순에 단기 고점을 기록하고 빠졌다가 뉴스케일 파워는 올라갔지만 두산은 이때 이런 밥캣 이슈 때문에 올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폭으로 조정을 가져가는 자, 이런 뉴스케일 파워의 흐름을 지지부진하게 쫓아가면서 오히려 개별적인 악재대로 더 두드려 맞는 답답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이런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은 반대로 뉴스케일 파워는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밥캣에 대한 이슈가 끝난 시점부터는 개별적인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에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최종 계약이 남아있죠. 그래서 그게 만약에 최종 계약이 체결이 되면 이미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확정적인 뉴스가 나올 때 주가는 충분히 또 반영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과거에 체코 이슈가 나왔을 때 강하게 올라갔다가 강하게 빠졌는데 이번에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 확률이 큽니다. 왜냐하면 체코 원전이 시작이기 때문이죠. 이제 시작이고 루마니아 그리고 SMR 시장 그리고 가스터빈 항공기까지 이제는 신사업으로 여러 가지 테마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자, 우리는 신재생 에너지 수소 풍력 이거 뺀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미 지금 산업 트렌드를 가져가고 있는 이런 흐름에서 수주가 이미 나오고 있어요. 수주 잔고도 목표를 상향했습니다. 거기에 증설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 투자 자금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모든 삼박자가 다 지금 맞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기존의 두산은 우리가 좀 잊어야 되고 이제 새로워진 두산 에너빌리티의 흐름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대목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원전 관련주 첫 번째로 두산 에너빌리티를 살펴봤습니다. 얘가 대장이에요. 자, 2등주 한전기술 이런 흐름 아니죠. 자, 수산인더스트리 자 마찬가지로 지금 원전 관련주 테마 내에서 약해요. 우리기술, 오르비텍 두 가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만 이렇게 간다라는 건 원전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인 다른 뉴스도 자 가져가고 있다. 자, 이런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가스 플랜트 그리고 발전소 쪽으로도 계속 지금은 수주가 나올 확률이 크다라는 점을 봤을 때 두산이 이 원전 시장 내에서 대장주 역할을 할 확률이 앞으로도 더 커졌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조금은 숨가쁘게 제가 좀 투박하게나마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영상을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안 누르신 분들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이번 주에는 제가 영상을 많이 찍진 못하겠지만 잘 준비해서 제가 다음에 또 이어지는 원전 관련주들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정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수익은 10배, 주식은 쉽게 되실 수 있도록 텐섭이 남인택이 자, 원전 관련주 컨텐츠 더 열심히 제가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